고상한 화법, 이따금 대화 속의 애매한 부분을 첨가하라. 말은 어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력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화제가 아무리 풍성해도 말투에 매력이 없으면 시시하게 여겨진다. 카토는 말의 힘으로 수많은 군중들을 굴복시켰다. 불쾌한 기분이 들 정도로 수다를 떠는 사람은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리멸렬한 상태로 빠진다. 결의는 의지에서 생기고 표현은 마음에서 생긴다. 단호한 결의와 적절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라. 이론이 정연한 말은 큰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복잡한 말이나 난해한 표현 역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난해한 것 속에서도 지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에 약간의 불가사의한 매력을 덧붙임으로써 신비의 베일을 쓰는 것이 좋다. 그 말에 확실한 근거가 없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일부러 애매한 부분을 첨가하는 것이다. 카토 로마의 웅변가, 투스쿨룸 출신이며 로마의 주요 관직을 역임했다. 자연은 태양의 걸음걸이와 우리의 삶을 대비시켜 놓았다. 자연의 사계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시기와 서로 상응한다. 인생에 있어서 유난기에 해당하는 봄은 아름다운 꽃과 깨어지기 쉬운 희망을 데리고 찾아온다. 조금 위태롭게 보이는 미소와 태풍처럼 사납게 휘몰아치는 정열로 무장을 한 청년기가 그 뒤를 따른다. 무더운 여름이 성장의 계절과 더불어 다가오는 것이다. 왕관을 쓴 장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탐스러운 가을이 그 뒤를 잇는다. 판단과 행동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 찾아오는 것이다. 만물을 꽁꽁 얼려버리는 겨울이 시작되면 모든 것들은 끝을 맺게 된다. 혈관을 흐르던 시냇물이 얼어붙고 활력도 서서히 빠져나간다. 삶은 비로소 가까이 다가온 죽음의 손길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연은 사계절을 번갈아 보낸다. 우리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목숨을 걸어라. 사랑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고귀한 사랑을 지키려면 때로는 그대의 운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역사는 세계를 여는 열쇠. 역사는 인생의 위대한 어머니이자 경험의 딸이다. 역사에 그대의 몸을 의지하라. 역사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을 선물할 것이다. 다른 것들과는 반대로 역사는 언제나 과거에서 시작해 현대에서 끝을 맺는다. 플루타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역사를 기술했다. 역사는 언제나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번뜩인다. 모든 과거에 대해 역사는 가차없이 비판의 예리한 칼날을 들이댄다. 역사 속의 위대한 영웅들과 그들의 차지를 익혀라. 그들은 지혜의 보고를 열어줄 것이다. 역사는 현재의 투영된 과거의 지혜를 멋진 솜씨로 엮어내는 한편의 연극과 같은 것이다. 플루타크 로마의 철학자이자 역사가 자연과학과 수사학을 바탕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독특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의 일대기를 집대성한 플루타크 영웅전이 유명하다. 향기로운 시의 정원을 산책하라. 시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장점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유용한 것이다. 창조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천재적인 시인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지혜의 보석을 주워 담을 수 있다.
호라티우스가 가꾸어 놓았던 심오한 지혜의 숲을 걸어가라. 호라티우스는 기꺼이 그대의 방문을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그대에게 전수할 것이다. 좋은 시를 읽는 것은 지혜의 상자에 보석을 입히는 것과 같다. 호라티우스 로마의 시인. 아테네의 아카데미에서 그리스어를 연구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객원 시인으로 활동했다. 사랑은 오직 사랑을 선물할 뿐이다. 그리고 사랑만이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다. 철학의 신전을 탐구하라. 과학적인 시각으로 사물의 근원을 분석하라. 우주의 구성 원리와 존재의 근원, 동물의 본성과 식물의 습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라. 그리스의 7 현인들의 삶을 배우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현실적인 지식을 전하면서도 멋스러움을 잃지 않았던 이솝의 우화를 읽어라. 그리고 현인들의 삶과 그대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고귀한 지혜와 도덕심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 이솝 그리스의 철학자. 남다른 재치와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논점을 명쾌하게 설파했다. 인간의 행동을 동물의 본성에 비유한 수많은 우화를 남겼다. 보편성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라. 책은 지혜의 보고를 들어가는 길을 안내한다. 역사는 지식을, 시는 창조적인 정신을, 철학은 신중한 태도를 선물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학은 운변을, 천문학은 예지력을, 신학은 자비를 선물할 것이다. 아름다운 글을 즐기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그대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외면과 내면. 물질적인 재산이 많더라도 세상을 보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청빈의 지혜를 익히고 있으면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음은 행운을 담는 큰 그릇.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 넉넉한 마음 속에는 이 세상도 충분히 들어간다. 커다란 그릇은 아무리 큰 음식물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담아낸다. 아무리 많이 담아도 불편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게 되는 일이 없다. 그것은 언제나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식가라면 보식하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이 대식가에게 있어서는 겨우 시장기만 가실 뿐이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 보인다. 오직 나 혼자만이 지식의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소박한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돋아나 있는 줄도 모르고 장미 정원으로 마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함부로 장미를 꺾으려는 사람은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게 된다. 그들은 환상에 사로잡혀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늘이란 푸르고 둥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지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모두 없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은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라. 지식의 창고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